달성군 도동서원에서 2020 세계유산 축전의 일환으로 지혜로 여는 대동축제라는 주제로 과거제 재현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달서군은 11일 달서구청 2청 대강당에서 2021학년도 수시대비 대학 입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달서군은 6일 금청 상황실에서 모범 선행국민 표창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성주군은 인구 7만 시대를 목표로 지난 3월 16일부터 농업기술센터 귀농기촌 정보센터를 구축해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스파밸리가 11일 개장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모의 훈련을 10일 실시했습니다. 대구시와 재단법인 시젠의료재단은 코로나19 재유행 대비를 위한 업무 협약을 8일 체결했습니다. 국립대구박물관은 7월 4일부터 11월 29일까지 고려과 금박을 전시 중입니다. 대구미술관은 7월 7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최정화 작가의 카발라를 전시합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에 7월 9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지난 7월 11일 달성군 도동서원에서는 2020 세계유산축전의 일환으로 지혜로 여는 대동세계라는 주제로 과거제 재현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국내 세계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해 문화재청이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국의 서원을 주제로 7월 3일 도산서원을 시작으로 달성군 도동서원, 영주 소수서원 등 전국 9개 서원에서 한 달간 우리 문화를 알리는 다채로운 행사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도동서원이 작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됨으로 해서 오늘 1주년 기념 행사를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벤트로 조선시대 과거제를 재현하기 위하여 오늘 행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과거 제도를 재현함으로 해서 앞으로 후세인에게 고유의 유산으로 아름다운 정통적으로 이루는 고유의 유산으로 전수해 줄 것을 우리 도동서원에서 적극적으로 힘써 나가겠습니다. 조선시대 과거 제도를 재현함으로써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좋은 교육의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여 도동서원에서 열심히 이 일을 맡아 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을 찾아주신 관광객 여러분에게 감사와 더불어 인사를 올립니다. 이날 행사에는 조선시대 과거제인 문묵과 시험을 재현하는 행사와 전통 의상체험, 전통 민속공연, 전통 무예시험 등 우리의 소중한 문화를 알릴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 문화에 대해 모든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재미있었고 여기 와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시험 써보니까 한글을 옛날처럼 해봤다고 생각합니다. 시험 보니까 한국 읽기 수준도 높아지고 글자 쓰는 수준도 높아지고 그리고 이런 체험도 완전 즐겁네요. 조금 덥지만 너무 재미있어요. 중국에서 옛날에 한 2년 전에 한번 써봤는데
그리고 방금 연습할 때도 한 3개 맞았는데 너무 아쉬워요. I think I feel confident. I enjoy myself. I feel confident and I'm having fun with my friends. And this is the first time that I'm trying it. Yeah. So I like this event and I hope to attend more in the future.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문과 시험을 치게 됐는데 개인적으로 되게 즐겁고 이렇게 또 개인적으로 떨렸지만 네, 재밌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취미로 할까 생각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사적 제488호 도동소원. 1605년에 건립된 서원으로 성리학의 집대성인 도동소원은 실천 윤리에 집중하는 학풍으로 정착, 발전시킨 곳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교 500년 한국의 서원은 학문 연구 및 인격 수련을 목적으로 설립됐기에 이번 행사는 과거의 교육기관을 미래 교육의 산실로 이어가기 위한 정신적 가치를 되새기기에 그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첫 번째로 개최하는 2020년 세계유산축전. 즐기고 체험하는 것은 물론 내 외국인 관광객과 우리 국민이 성리학의 본거지 도동서원의 본래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계유산축전이 열리는 도동서원에서 푸른방송 뉴스 안상득입니다. 달서구는 11일 달서구청 2층 대강당에서 2021학년도 수시 대비 대학 입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달서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업 일수 부족과 대학 간 입시 정책 차이로 혼란을 겪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과 고민을 해소하고자 전문 강사를 초청해 수시 대비 입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입시 설명회는 효율적인 대입 준비를 위한 입시 전형의 이해와 준비라는 주제로 전문가 특강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수도권, 대구 경북권 주요 대학 입시 요강 책자를 제공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진행됐습니다. 현장에선 입시 설명회 자료집을 배부했으며 여건상 현장 참석을 못한 분들을 위해 달서TV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 입시 설명회 영상도 업로드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달서구는 12월 12일 오후 2시 달서구청 대강당에서 정시 대비 대학 입시 설명회 개최 등 지속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진로 진학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입시 설명회가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으로 안전하고 알찬 행사가 되어 학생들 자신에게 맞는 성공적인 입시 전략을 준비하는 데 매우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달성구는 6일 군청 상황실에서 모범선행 국민 표창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수여식에는 김문호 달성 군수를 비롯한 수상자와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수상자는 하원읍 김재학 송은정님, 농공읍 김국열님, 다사읍 장선자 조우영님, 육아읍 김경윤님, 옥포읍 김태국님, 현풍읍 김성국 김성철님, 가창면 이송준님, 대구 문화관광해설사 송은석 우나미님, 현준호 동아약품 사장, 구지면 하선홍님 외 불참자 2명을 포함해 표창 대상자는 16명이었으며 김문호 군수가 직접 표창패를 수여하고 격려했습니다. 이 중 대구 문화관광해설사 송은석 씨는 지역 문화유적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달성군의 홍보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푸른 신문의 내고장 문화유적 탐방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상자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가족들과 기념 촬영도 있었습니다. 한편 김문호 군수는 이날 표창 수상자들 개개인의 공적을 소개하며 평소 나눔과 봉사에 앞장서고 달성을 빛내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성주구는 인구 7만 시대를 목표로 지난 3월 16일부터 농업기술센터 구농경문화 관내에 귀농기촌정보센터를 구축해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농기촌정보센터는
다양한 귀농정책, 융자지원 및 보조사업 문의 등 성주군을 찾아오는 예비 귀농인들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종합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독립된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사업 2억 원, 귀농인 정착 지원 1억 원,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 지원 7,200만 원, 귀농인의 집 조성 9천만 원,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 2천만 원 등 5억 1천만 원,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45억 원, 농어촌 진흥자금 융자사업 2억 5천만 원 등 융자사업 47억 5천만 원으로 총 52억 6천만 원의 보조 및 융자를 지원하여 귀농 기촌인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성주군을 간략히 소개하면은 우리 군은 대구나 김천, 구미 등 대도시와 인접해 있고 또 가야산에 수려한 산수와 낙동강에 인접해 있어서 좋은 농산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주군의 귀농 기촌에 대한 지원을 말씀드리면은 우리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 또 융자 지원 등 한 5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연간 한 90억 정도의 융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상주에 이어서 성주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시면은 영농 기술 그리고 확실한 판매 조건, 여기서는 물 참외나 생산물을 만들기만 하면은 유통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젊은 귀농인들이 지금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성주군에서는 귀농 기촌 정보센터를 만들어서 전화나 방문 상담 이런 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예비 귀농 기촌인들하고 청년 농업인들 그리고 2세대 승계 농업인들까지 지금 많은 젊은 농부들이 성주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귀농 기촌 인구 유입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번 당부를 드린다면은 우리 도시민들이 귀농 기촌 상담에서 정착까지 정말 적극적인 맨투맨 안내와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여기 오시면은 마음 놓고 편히 농사를 짓고 농산물을 걱정 없이 판매할 수 있는 이러한 농촌 1번지 그러한 성주가 되도록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성주군 귀농기촌 정보센터 정보 문의는 대표 전화 054-930-8043, 804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대구시는 스파밸리가 11일 개장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모의 훈련을 10일 실시했습니다. 대구시와 달성군 스파밸리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감염 대응력을 높이고 이용객들의 건강과 안전을 예방하기 위해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모의 훈련은 스파밸리 직원들이 직접 시연했으며 이용자가 방문하는 것을 가정해 입장 시 열화상 카메라 발열 체크와 QR코드 활용 방문자 확인, 물놀이장 이용 생활 속 거리두기, 브레이크 타임 방역 소독, 라커룸 및 샤워시설 한 칸 띄우고 사용 등 물놀이장 관리 내용으로 실시됐습니다. 스파밸리 관계자는 이번 모의 훈련을 통해 미흡한 부분은 개장 전 보완해 개장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대구시에서도 앞으로 수시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물놀이형 유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방역 관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시와 재단법인 시젠의료재단은 코로나19 재유행 대비를 위한 업무 협약을 8일 체결했습니다. 코로나19 제2차 재유행을 대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검체 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시젠의료재단에서는 오는 9월부터 대구 지역에 대구 경북검사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며 진단검사뿐 아니라 바이오 산업 육성 및 의료 지원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적극 협력할 예정입니다. 천종기 시젠의료재단 이사장은 분자 진단 분야 전문 검사 기관으로서 대구에 서울 본원 수준의 검사센터를 설치해 대구 지역 감염병 조기 발견과
대구시 감염병 대응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2차 재유행 대비를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고 있다며 시민들이 최강의 백신인 만큼 생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국립대구박물관이 7월 4일부터 11월 29일까지 테마 전시실에서 우리 국가 금박 전시를 개최합니다. 이번 테마 전시는 국립대구박물관이 한국 전통 공예를 주제로 기획하고 있는 연속 전시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화려하게 멋을 낸 조선시대 궁중 복식을 통해 한복에 표현한 금박의 문양과 기술을 소개하고 금박 공예의 전통과 계승 과정을 살펴보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전시품은 국립고궁박물관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출품한 궁중안복과 금박을 붙이는 데 사용한 문양판 등 모두 22점입니다. 이 중 국가무형문화재 명예 보유자의 작품 4점은 전시 후반 일정의 교체로 전시할 예정입니다. 주요 전시품은 영친왕비 당의와 치마입니다. 영친왕 일가족의 복식은 조선 왕실의 마지막 장인들이 남긴 작품으로 당대 최고의 솜씨와 정성이 담긴 궁중복식의 정수로 평가받습니다. 문화재청은 영친왕 일가족의 복식이 조선 왕실의 복식사와 이장 이래의 중요한 자료적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였습니다. 전시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의 작품도 함께 전시하여 금박공예의 현대적 전승 과정도 엿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옷을 장식하는 금박공예의 전통이 명맥을 잇는 정도이지만 금박공예가 갖는 역사적 의의는 실로 크다고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가 우리 한복 금박공예의 기술과 전통 그리고 역사적 의의를 되새겨보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대구미술관은 2020년 어미올 프로젝트로 최정화의 카발라 전시를 7월 7일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 개최합니다. 카발라는 어느 집에나 있을 법한 붉은색, 녹색 소쿠리 5,376개를 쌓아 만든 16m 설치 작품으로 대구미술관 대표 소장품 중 하나입니다. 작가는 삶의 주변에 있는 다양한 사물을 수집하고 쌓고 조합해 새로운 작품으로 탈바꿈시킵니다. 예를 들면 소쿠리, 빗자루, 실내화, 타이어, 냄비 등을 이용해 건축적인 조각, 조형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상 속 생활용품들이 하나의 현대미술로 재탄생되는 최정화 작가의 작품 세계는 연금술로 비유되는데 작품 제목인 카발라의 어원 역시 그 의미와 맞닿아 있습니다. 카발라의 어원은 유대교 신비주의의 근본을 의미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서 변환서를 바탕으로 값싼 물질을 금으로 바꾸려고 노력했던 연금술은 실제로 금을 만드는 것에 실패했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유용한 물질들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최정화 작가 역시 쉽게 전할 수 있는 플라스틱이 하찮게 여겨지는 것을 역이용해 일상의 재료가 멋진 현대미술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영민과 함께하는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7월 9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가 국토교통부 도로정비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 및 기능이 저하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겨울철 강설 대비 목적으로 처음 시행한 2019년 도로정비 국토교통부 합동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습니다. 평가는 구조물 보수, 위험 비탈면 정비 등 시민 불편 및 생활 안전과 밀접한 11개 항목에 대해 현장 평가와 행정 평가로 구분해 평가 후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에 달서구는 노후 도로 보수, 불법 도로 점용물 정비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한 공로가 높이 평가받아 최초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7월
국토교통부 우승기와 함께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달성문화재단의 담장 넘어 보는 선비의 하루 사업 소식입니다. 도동서원의 가치와 유교 사상을 조명하고 한원당 김갱필 선생의 학문과 득행을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전달하는 담장 넘어 보는 선비의 하루 사업은 올해로 7번째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새롭게 시작하는 이 사업은 참여 대상별 맞춤 프로그램 구성으로 어린이 청소년 대상인 도동서원의 하루, 나는야 소학동자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도동서원 보따리 풀어보자 3개의 강좌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특히 나는야 소학동자는 소학 커스텀 실내화, 사자소학 공부 등 다양한 컨텐츠와 결합해 소학을 보다 쉽고 재밌게 배워보고자 기획됐습니다. 프로그램은 7월에서 11월까지 단체 접수로 운영되며 문화유산에 관심이 있거나 참여를 원하는 단체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다음 기사는 월배중학교가 전국 육상 경기 대회에서 기량을 뽐낸 소식입니다. 경북 예천에서 열린 제49회 전국 중계 중고등학교 육상 경기 대회에서 월배중학교는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따면서 학교와 지역의 명예를 더 높였습니다. 여중부 800m 경기에서 검서영 선수가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으며 남중부도 110m 허들에서 김정현 선수가 3위를 하는 등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습니다. 또 남중부 400m 결성에서 김정현 선수가 51초 69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으며 400m 계주에서도 배지훈, 곽의찬, 김동진, 김정현 선수가 팀을 이뤄 1위를 차지하면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남중 1학년부 100m에서 곽의찬 선수와 김동진 선수가 1, 2위를, 계주에서도 곽의찬, 김석현, 구민수, 김정현 선수가 팀을 이뤄 2위에 오르면서 대회 마무리를 장식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월배중학교는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의 쾌거를 이루면서 코로나19로 다소 위축된 지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줬습니다. 지금까지 7월 9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과 푸른방송은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은 지역 협약기관인 현풍읍 효경기억학교 어르신들과 관광공원 1팀 직원들이 함께하는 비슬산 문화탐방 행사를 지난달 24일에서 25일 이틀간 지원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평소 고동이 불편해 비슬산과 대견사 나들이가 어려운 어르신들 40여 명을 대상으로 반딧불이 전기차 무료 탑승 등 관광공원 1팀 직원들의 봉사활동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효경기억학교가 기관의 운영 방침에 따라 2부제로 운영 중인 걸 고려해 첫째 날은 문화해설사와 동행하여 비슬산에 관한 이야기와 숲 해설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둘째 날은 대견사 및 비슬산 문화탐방 행사 후 호텔 아젤리아에서 제공하는 중식을 이용하는 등 이틀 동안 행사를 지원했습니다. 강순환 이사장은 장기간의 코로나19 사태로 지친 심신이 치유되길 바라고, 이번 행사를 계기로 문화적 혜택을 누리기 힘든 어르신들의 문화 나눔 및 행복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11일 달서구청 4층 회의실에서 제1기 달서구 아동친화 모니터단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제1기 달서구 아동친화 모니터단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모니터 단원 간의 관계 증진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 개최했습니다. 또한 달서구 아동 관련 사업에 대한 아동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하반기 추진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아동 친화 모니터단은 아동 친화 도시 달서구 조성에 대한 지역 주민의 참여와 관심도 제고를 위해 2019년 말 공개 모집을 통해 관내 초, 중고등학생 26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모니터단은 달서구 아동 청소년을 대표하여 아동 권리 교육, 아동 관련 정책에 대한 토론 및 의견 제시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피해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 아동의 신속한 보호 및 조사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아동보호팀 신설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보호, 증진하고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친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달서구청장은 아동 청소년들이 이번 워크숍을 통해 스스로가 권리의 주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동 관련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꾸준한 아동 친화 정책 추진으로 아동이 참여하고 추진하는 진정한 아동 친화 도시 달서구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달서 소방서는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는 대형 화재를 대비하여 방화문 개방 인명 구조 훈련을 달서구 유천동 소재 아파트에서 7월 10일부터 7월 1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7년 12월 제천봉합 스포츠센터 및 18년 1월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인해 다수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의 불안감 불식 및 선제적인 인명구조를 위해 인명구조 최우선 기본 원칙인 방화문 개방에 필요한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요 훈련 사항은 방화문 보조키 개방 훈련, 철제 절단물 제거 훈련, 방화 셔터 절단 파괴 훈련, 로프 매듭법 훈련을 실시하게 됩니다. 대구 달서 소방서장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훈련을 강화하여 재난 현장에서 인명구조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강서 소방서는 7일부터 9일까지 하빈면 대평리 마을 등 상가 인접한 오지마을 신가구에 소화기,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고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하빈면 행정복지센터와 협업하여 소방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마을을 우선으로 선정하였으며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의용소방대 129 서포터즈와 함께 세대를 찾아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주방에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지원을 받은 한 어르신은 나이가 들어 가스레인지 끄는 것을 한 번씩 있는데 화재 시 경보음이 울린다는 감지기를 주방에 설치해 주어서 마음이 놓인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박진수 서장은 노인 인구가 많고 주택의 비중이 높은 농촌 지역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이 큰 만큼 화재 피해 저감을 위해 설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